영상이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보상인 공손에 교통사고로 빗장뼈, 쇄골골절이 되신 분의 질문자분이 있으셔서 그 질문자분의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자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단명은 쇄골 몸통의 골절, 갈비골절 2개, 뇌진탕, 타박상 등으로 많이 다쳤습니다. 제과실은 없는 상태인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쇄골골절 후유장애는 인정이 가능할까요? 네, 질문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륜차 라이더 분이신데 직진 신호 중에 상대방 가해 차량이 불법 유턴을 이행하셔가지고 충돌 이후에 넘어지면서 쇄골 빗장뼈가 이제 골절되셨다고 하시네요. 진단 내용을 보게 되면 쇄골 몸통의 골절과 늑골 골절,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뇌진탕, 그다음에 염자, 다발성적인 이제 타박상 같은 여러 가지 손상들이 있으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쇄골 중간에 이 몸통이 골절되셔서 플레이트 나사로 관열적정 못을 열어서 이제 절개를 한 부분을 보고 집도의가 이제 수술을 한 이제 어떤 치료를 받으신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쇄골골절 같은 경우는 이쪽 가운데 흉골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쪽부터 이쪽 경관절, 어깨관절까지 연결해주는 이제 체간골뼈에 해당되고요. 뼈가 우리 보통 그 당사자분들의 손바닥 크기만큼 되는데 뼈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던가 어떤 충돌사고에서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손을 급격하게 짚고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세게 충격이 되시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골절이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쇄골골절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골절상에 해당됩니다. 쇄골골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흉골과 이쪽 경관절, 어깨관절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쪽을 어떻게 지지해주는 그 어깨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체간골뼈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어깨관절을 움직이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힘쓰기에 제한이 생겨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쇄골뼈인 이 빗장뼈가 직접적으로 이 경관절, 어깨관절하고 관계는 없다는 거죠. 보조적으로 이렇게 어깨관절과 어떤 체간의 중심에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 이 어깨관절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그런 어떤 뼈에 해당되다 보니까 치료만 잘 받고 어떤 재활이 잘 이루어진다면 큰 후유증이나 후유장애는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처럼 사고가 발생을 했고 뼈가 골절이 돼서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과 보상 처리는 이행이 돼야 되니까 자동차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쇄골골절도 이 간부, 이 중간이 이렇게 골절이 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이쪽 흉쇄관절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골절된 거랑 그 다음에 이 끝에 견쇄관절 쪽이 골절된 거랑 그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끝과 끝이 골절된 부위는 관절의 움직임이라든가 지지대적인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뼈 위치에 해당되다 보니까 거기에 손상되는 경우들은 인대의 손상이라든가 복합적인 손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치료 기간도 더 길고 우리 피해자분이나 환자분들의 어떤 통증, 그 다음에 그 육체적 훼손 상태가 더 길게 인정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쇄골의 가운데가 이렇게 똑 하고 이제 골절되셨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은 수술 치료를 잘 받고 재활 조금 하면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요. 물론 힘든 일을 하시거나 통증적인 부분은 잔존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 간부, 쇄골 몸통의 골절은 굉장히 그래도 치료가 용이하고 상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합의를 차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의 그 손해액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쟁점이 되는 게 이 쇄골 간부, 몸통 골절 같은 경우는 후유증 부분, 후유장애 부분 어디까지 인정이 될 것인가 그게 제일 쟁점이 되겠죠. 똑같은 사례자분들 많이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노동력 상실률 9%의 한 시장에 2년에서 3년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감정이라던가 평가를 받으셔서 보험사 담당자하고 잘 합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쇄골이 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수술만 잘 받고 재활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수술을 안 하거나 이제 치료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부러진 뼈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격돼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부정요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쇄골이 각형성이라는 게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보기 싫게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또 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예전엔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 수술을 잘못했고 아니면 수술을 이행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통 노동력 상실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한시장에 적용해서 처리받아도 용이하다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쪽에 이렇게 수술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수술로 인해서 절개한 흉터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 향후 치료비, 성형외과적인 어떤 예상되는 그 반응 제거에 대한 비용을 꼭 산출 받으셔서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잘 보상받으시는 게 정당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보상의 공성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원드리며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